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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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늘도 이제 혜은 작가님과 함께 하고 있죠. 네.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계속 원고를 쓰고 책방을 이제 열심히 운영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계속 의심하면서 스스로를 잘 독려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이게 자기를 잘 붙잡아줘야 돼요. 제가 굉장히. 그런 시기가 진짜 있는 것 네네. 같아요. 되게 약간 악바리처럼 좀 살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 무너지지 않게 온과 오프를 잘 조율하면서 잘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신간 그림 작업을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고 네. 밖에 잘 못 나가다 보니까 인스타 서점들 그리고 인스타 지인들 이렇게 보면서 바깥 생활과 사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 나들이를 즐겨서 하고 네. 계시네요. 저는 마감이 끝나서 네, 부럽네요. 네. 두 분 뵙기가 약간 송구스러울 그런 상황인데. 고생하셨다 진짜. 그럼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또다시 돌아가겠죠. 무섭네요.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 한번 혜은 작가님이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주제는 드립더 커피 향이 물씬 풍기는 그런 주제네요. 다들 커피 좋아하세요? 네. 너무 좋아해요. 저는 사실 커피를 잘 못 마셨던 1인인데 20살 때는 카페에서 오래 일하면서 커피를 많이 먹었는데 여드름이 막 나기 시작하는 오. 거예요. 그때부터 안 먹었는데 5년 정도 안 먹고 현재는 이제 조금씩 먹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약간 물에 그 원두 커피를 담갔다 뺀 느낌의 아, 연하게 드세요. 아, 어쨌든 네. 카페인에 대한 내성이 좀 있나 봐요. 네네. 혜은 작가님은 혹시 하루에 몇 잔씩 드세요? 저는 커피 좋아하지만 매일같이 커피가 없으면 왜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커피 수혈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제가 책방을 하다 보니까 저희 책방에서 이제 책을 구매하시면 커피를 한 잔씩 드려요. 카페는 네.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커피가 항상 책방에 이제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도 모르게 마시게 되고 그래서 맞아요. 요즘 커피를 진짜 두세 잔씩 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카페인에 대한 그런 이상 반응이 없는 사람인 거 이번에 알았고 그렇게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커피를 많이 먹으면 심장도 되게 빨리 뛰는 사람도 맞아요.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저는 굉장히 평온하고요. 커피를 하루에 두세 잔을 먹어도 잠을 잘 자요. 예, 많이 즐기고 있어요. 네. 아, 저도 사실 마감할 때는 막 세 잔, 네 잔씩도 마시는데 네. 저도 내성이 되게 강하다 싶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심장이 멈췄다가 쾅 뛰는 아, 진짜요? 게 있고 네. 아, 근데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커피를 한 5일 동안 안 마시고 있는데 금단 현상이 손이 금방, 막 떨리나요? 손이 떨리진 않는데 막 머리가 아프고 근육통이랑 하루 종일 졸려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청취자분들도 커피 정말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물에다가 커피를 담갔다 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도 많이 드실 텐데, 그러니까 삶의 낙처럼 이제 약간의 여유처럼 많이 드시니까 생명수처럼 네. 먹으면 없으면 안 네.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 이번 저희가 가지고 온 책들도 같이 커피랑 즐겨주시면 또 재밌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책 소개는 지연 작가님이 해주실까요? 네. 저는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동네 카페에서 근무를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네. 저 따로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막 사장님들한테 배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커피를 내리고 많이 배우게 됐었는데 당시에는 그 어렸던 20살 때는 에스프레소를 그렇게 엄청 마셨어요? 마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설탕을 그냥 한 번에 부어가지고 약간 꿀물 보면은 밑에 다 먹고 나면 꿀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뒤에 오는 그 달달함 때문에 대박. 되게 많이 마셨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먹다 그러니까 이상 반응이 오지. 너무 강하게 커피를 너무 강하게 그런 배웠네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5년 동안 안 먹었던 그래서 저 에스프레소는 한번 먹어보고 심장 뛴 적 있어요. 네, 근데 그럴 수 에스프레소를 3잔 연속으로 먹었었어. 무슨 시음 패키지 같은 거. 맞아, 그때 조금 핀이 돌았던. 에스프레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음. 맛있어요. 또 여러 가지 원두를 먹다 보면 항상 그 끄는 5년 동안 커피 먹고 싶어, 커피 마시고 싶어 이럴 때 봤던 책이 바로 오늘의 디자인 이음 출판사에서 나오고 쇼노 유지랑 히라사와 마리코가 그리신 About Coffee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저자인 쇼노 유진의 로스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여행사를 근무를 하시다가 2004년에 5kg 용량의 로스터기, 이제 커피콩 볶는 기계죠. 그 기계를 구입을 해서 커피를 볶기 시작을 했고
2006년이랑 14년에 14g이라는 카페를 따로 오픈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공동 저자인 히라사와 마리코는 일러스트레이터인데요. 제가 전에 같은 출판사에서 나왔던 About Tea라는 책을 소개를 드리면서 아마 알려드렸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특유의 편안하고 여유로운 여백이 굉장히 많은 분위기의 그림을 그리는 작가이기도 해요. 이 책 초반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인스턴트 커피라도 좋다. 근사한 공간과 분위기가 더해진다면 커피와 함께하는 시간은 한층 특별해진다. 때로는 커피를 준비하는 일이 영 귀찮기만 하다. 하지만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다. 약간의 요령과 몇 가지 도구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 인스턴트나 카페의 커피 그리고 집에서 마시는 커피를 구분을 안 하고 분위기에 따라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밖에서 비 올 때 마시는 커피도 다르고 눈 뜨자마자 커피 내려서 먹는 커피 맛이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커피가 익숙하면서도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그런 존재처럼 잘 그려두셨더라고요. 원두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자세하게 들어있었고 커피 추출 도구도 뭐 사이폰부터 해서 드립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다르니까 네. 그런 것들 정말 상세하게 들어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이 얇아요. 후루룩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해서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되게 감성 실용서 같아요. 아. 그래서 뭐 에세이집은 아닌데 딱딱하지 않고 제가 일러스트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더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책을 봤는데 너무 공감되는 문구가 띠지에 있어요. 맛있는 커피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미건조한 일상의 한 모금 위로가 전해진다가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커피가 되게 좀 상징적인 음료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것을 내가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 일상에 그만큼의 틈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때 있으니까요. 아, 내가 맞아요.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었네?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니까 이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계속 보면서 듣고 있었어요.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은 작가님의 커피와 담배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제목이 너무 직관적이죠. 커피와 네. 담배.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 이제 커피 얘기하면서 직장인들의 약간 생명수 같다. 커피를 수혈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흡연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커피와 담배도 되게 직장인 하면 좀 떠오르는 그런 기호식품이잖아요. 혹시 이제 크래커스 북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직장인들도 많이 계실 텐데 뭔가 그분들에게 또 다른 약간 책도 하나의 기호식품처럼 곁에 두면서 이제 일상을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요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 책이.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정은 작가님은 북정동에 위치한 커피발전소라는 카페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저는 이 책을 거기서 읽어보기도 하고 또 거기서 작가님께 또 사인도 직접 받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작가님이 내려주신 커피를 마시면서 이 책을 읽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되게 평범한 풍경이지만 일상에 특별한 정치를 더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그런 과 함께 그런 루트를 좀 같이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책을 즐기는. 입체적인 경험이지 않을까 맞아요. 싶은데요. 심지어 사인도 이제 받을 수 있는 네, 저는 거잖아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좋았던 게 작가님이 커피와 담배를 즐기시면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들어있는데 이 정은 작가님이 소설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에세이 한 꼭지가 소설처럼 읽히기도 하거든요. 또 밑줄 긋고 싶은 문장이 되게 많아요. 소설책을 읽듯이.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되게 공감이 갔던 문장이 첫 번째 꼭지가 이제 낯선 도시에서 커피를 즐겼을 때 드는 감상을 작가님이 써주셨는데 그 낯선 도시를 여행할 때 되게 사람들이 좀 위축되기도 하고 생각만큼 여행이 좀 진전되지 않을 때 느끼는 불안감이나 약간 패닉 같은 상태가 올 때 있잖아요. 좀 공허하기도 하고 이렇기도 하고 근데 그때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시켰을 때 그 낯선 곳에서 나만의 커피 한 잔이 내 앞에 놓일 때면 비로소 떠돌던 마음이 그 커피잔을 잡고 땅에 닿도록 내려앉는 게 느껴졌다. 이 말 너무 문학적이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또 여행을 하면서 이제 좀 지친 마음을 달래고 카페에 들어가서 딱 커피를 주문했을 때 그리고 그 커피를 한 모금 마셨을 때의 감정을 되게 잘 표현한 문장 같아가지고 저희가 보통 커피 뭐 회사 다닐 때 먹고 뭐 밤을 샐 때 마시고 피곤해서 일상을 잠시 잊고 싶을 때 찾는 게 커피이기도 한다면 여행지에서는
부유하고 들뜨고 좀 불안하기도 한 그런 공허한 마음을 묵직하게 좀 눌러주는 그런 장치로서 커피가 기능을 하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낯선 여행지에 가게 되면은 어쨌든 익숙한 공간을 찾기 마련인데 그게 또 카페가 되기도 하니까. 아니 들으면서 약간 왜 문화책을 읽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지 알 것 같아요. 문장들이 이쁘고 잘 다듬어지고 얼마나 신경 썼는지가 좀 눈에 보이다 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이 한국인들한테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개의 기호식품에 대한 에세이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에세이입니다. 아마 오늘 방송 나가고 저 책 주문하시는 분들 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책 소개를 해볼게요. 네. 저는 전인범 작가님의 망정수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네. 일단 표지가 되게 화려하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수원에 있는 서점에 방문을 했을 때 딱 저 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책은 뭐지? 그래서 일단 주변을 둘러보고 나오려고 할 때도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빨간 표지에 커피는 아닌 듯 하지만 뭔가 빨간 잔에 들어있는 액체가 무엇인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책을 집게 되었는데 그 망정수라는 제목이 이제 사랑을 잇는 물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해요. 네. 그래서 작가님이 나의 소녀시대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사랑을 잇는 물이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처에 있는 카페를 들어가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카페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니 그걸 또 그림으로 옮기고 나중에는 실제로 그 사람들의 삶이 궁금하기도 하고 카페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관찰하고 싶어서 직접 카페를 차리셨더라고요. 우와. 네, 그래서 낮에는 카페고 저녁에는 이제 그리고 싶었던 사람들을 그리거나 아니면 뭐 이제 글을 쓰는 공간으로 활용하셨다고 하는데 오, 이 전개 뭐죠? 굉장하다. 나의 소녀시대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난 어떤 상상 속의 컵들이다가 카페를 차리신. 네. 우와.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고 오.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확실히 카페 사장님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어떠한 그림, 오른쪽에는 왔던 손님에 대한 사연인 것 같아요. 제 추측에. 픽션이 아닌 거죠? 아마 픽션도 조금 섞여 있지 않을까? 네네네. 그래서 약간 우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서 성함 같은 건 없고 네. 그냥 그 남자는 아니면 그 여자는 이렇게 되게 표현을. 소설 같아요. 짧은 소설을 읽는 네. 느낌으로. 네. 그래서 보면은 사람마다 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약간 이런 단편적인 게 아니라 이 여자의 꿈은 축구 선수였다. 하지만 지금은 뭐 이러면서 그런 게 좀 공감도 되면서 네. 그러니까 다들 카페 해보고 싶다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행동을 옮기는 사람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그걸 이루시고 심지어 저녁에는 작업실로 쓰셨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기도 했고요. 또 뒤에 보면 재은님이라는 분이 이제 에세이를 또 함께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에피소드도 결합되어 있으니까 다들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 읽으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저는 작업할 때는 프랜차이즈를 가고 작업을 안 할 때는 동네 카페를 가거든요. 특색 있는 곳에서 혜연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 한 잔을 즐기는 여유를 오롯이 느끼고 싶을 때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작가님이 하시는 카페에 가면은 정말 나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왠지 저기 가면 내가 저 사연의 주인공이 나도 모르게 될 수 있다는 상상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 그 카페가 이제 네네. 운영되고 있다면은 사실 이 카페는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카페인 것 같네요. 이 책을 읽고 그쵸. 나니까. 네. 근데 그림들을 보다 보면은 약간 내 모습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야기도 그렇고 직접 그려진 그림들도 보면은 유독 앉아있는 자세가 저랑 비슷한 사람이 한두 명 있더라고요. 되게 자연스럽게 투영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모습에 이제 투영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그러면 책 소개를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제 커피 좋아하는 새 작가와 함께 커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들으시면서 커피 많이 드시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한 잔의 여유를 즐기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